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입이 만큼 튀어나오죠. 대빨. 야, 우리도 돈 좀 만지면서 우리가 의사결정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 얘기 옛날부터 나오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싫어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만질 떡고물이 작아지잖아. 범인은 국회의원이에요, 이거. 문제는 뭐냐? 지방세와 지방세수와 이 중앙정부 세수의 비율 문제라고요. 행정법과 지금 세율 조정, 그러니까 세금 항목 조정의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축적돼 있었단 말이에요. 범인은 국회의원이고. 그럼 이걸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내세워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되니까 연방으로 가자 이거예요. 황당한 거죠. 행정법상 즉 세수 분배의 문제를 내세워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해체하자라는 얘기라고요. 얼마나 으스스한 간교한 행동이에요. 이거 올라타고서 이제 이재명이는 경기도 화폐까지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가 찬성했대. 옛날에 70% 찬성해서 그나마 2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아니 글로벌 가상화폐 시대에 비트코인 시대에 무슨 경기도 화폐를 찍냐고요. 촌스럽게. 경기도는요. 인구 규모가 딱 어느 정도 사이즈의 규모냐면 이게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한 100만 밖에 인구가 안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중간 규모 도시들이 많아요. 그 실리콘밸리 형성하는 데가. 그 샌프란시스코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만 주위의 도시 벨트란 말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한 1000만 돼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가. 그 베이에리아만 한 거라고요. 경기도가. 아니 지금 샌프란시스코 화폐 있냐고. 베이에리아 화폐 있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베이에리아에 가면요. 경기도보다 훨씬 더 잘 살고요. 훨씬 더 세수가 넘치고요. 미국에서 제일 물가 비싸고요. 최근 들어서 더 비싸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중요한 기업들 거기 다 있다고요. 아마 거기 없는 거 하나가 뭐야? 구글이 없나? 페이스북 베이에리아에 있죠. 유명한 거 거기 다 있어요. 애플 베이에리아 아니에요. 거기 베이에리아에 다 있다고요. 본사들이. 그게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 아니에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회사들이 다 있고 그냥 돈이 넘쳐나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돈이 넘쳐나면요. 웬만한 데 가면 파킹이 다 공짜예요. 공짜일 뿐만 아니라 하도 경찰이 많이 깔려 있어서 보안도 좋고요. 자동차 스크래치도 안 나요. 거기 웬만한 저녁에 이렇게 가서 그냥 차 그냥 세운다고요. 돈이 넘쳐나니까.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20만 달러 받아도 살기가 어렵다고요. 실제로는. 왜냐? 집세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연봉이 2억 4천이라도 거기서 연봉 2억 4천 받아봐야 한 40%쯤 36% 그거 제하고 나면 1억 5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보험 들고 뭐 내고 뭐 하고 저축 좀 하고 그럼 한 달에 많이 써봐야 5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500만 원 갖고 한 집안에 아파트 월세 값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센 데라고요. 자, 그런데도 자기 화폐를 안 찍어. 베이에리아 화폐 있냐고요. 베이에리아 커런시, 베이에리아 달러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기도 화폐를 추진해? 그 부도 안 난다. 그 화폐 부도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하냐 이거. 그 화폐 종이장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거냐 이거. 그 화폐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하려는데? 환율은 어떻게 정하려는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율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면에 50%나 되는 사람이 아직도 찬성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정말 황당한 사회란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펌프질을 했냐? 문재인 정부가 펌프질한 거예요. 지방분권이 좋습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내용을 까보면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중앙정부 해체하자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인구 규모가 캘리포니아보다 한 1,000만 많은 정도거든요. 사이즈는 훨씬 더 작고 전부가 일일 생활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배경에는 한 번도 연방 혹은 국가연합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뭔 연방을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이 사람들이 이거로 그냥 지방선거로 이기려고 그때 쇼 부린 거야?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 있어요. 저는 관점과 의도를 봐야 된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해체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관점이다. 여기 보면 헌법에도 나타나죠.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공무원, 군인, 방산업체 종사자. 여기 지금 헌법은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삼권이 없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노동삼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걸 거꾸로 풀어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법률이 제한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군인이 노조 짜가지고 노조 짜서 노조도 군인도 이제 단체 행동권만 제한되는 거예요. 단체 교섭과 그러면 군인 노조에 들지 않으면 장성 진급이 안 되고 군인 노조에 들지 않으면 꿀보직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헌법안을. 그럼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거지.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다. 이거 헌법을 아무리 봐도 그거다. 거기다가 국민 대신에 사람을 씀으로써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의도야? 무슨 목적이야? 저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단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게 되면 북한과 뭐 잘 알지만 게임이 안 되죠. 북한이 대한민국에. 갈라지면 먹잇감이 돼요. 지금 중앙정부로 똘똘 뭉쳐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GDP는 2013년, 왜 2013년을 썼냐면 CIA의 최근 마지막 북한 GDP 추정 연도가 2013년이에요. 2013년에 대한민국의 GDP는 1조 3천억 달러고요. 북한의 GDP는 CIA 추정에 의하면 280억 달러예요. 그중에 태반이 국방비나 뭐 높은 놈 나눠먹기에 쓰겠죠. 다시 말해서 GDP가 약 40배 차이 난다고요. 둘이. 규모가. 그리고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다면 먹잇감이 되죠. 조각조각 나눠져 있으면 이건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례가 한때 동유럽을 거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던 거대한 그 위대한 나라였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 보시죠. 빨간 그림인데. 빨간 그림인데 보시면은 여기 흑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벨라루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게 다 이거를 다 커버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18세기 말까지 있었어요. 불과 지금부터 200여 년 전까지. 이렇게 이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요새 뭐 우리 PC 리버럴들 좋아하는 엄청난 다문화 다인종이에요.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예요. 여기는. 그래서 유대인도 비교적 크게 박해받지 않고 살았고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도 뭐 프로테스탄티즘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라고요. 가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한 서너 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살았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가 프러시아하고 러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일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니까 세 개의 제국이 여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분할해서 먹어버렸어요. 별 저항도 못하고 당했다고요. 그게 18세기 1700년대 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제도가.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이 여기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 전에 또한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독립. 아까 미국은 헌법이 1788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프랑스 혁명 나고 나서 이제 법 가지고 놀았죠. 그 혁명파들이. 그 이전에 여기는 이미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자, 민주주의 잘 돼 있어. 지방분권 잘 돼 있어. 다문화 잘 돼 있어. 다종교 잘 돼 있어. 답은, 결론은 조각조각 나눠져서 잔인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김일성 사교체제에 비하면 천사와 다름없는 러시아 쯔아 체제, 러시아 제국에 의해서 잡혀먹었죠. 일부 떡고물은 프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먹고. 이거예요. 지금 이 지경으로 가자는 소리라고. 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무의식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가정부, 중앙정부 해체하면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각제 같이 하자고? 지금 야당에서 그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국가와 민족의 빨대를 받고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것들이에요. 야당에 지금 거기에 내각제 운운하는 것들은. 무조건 우리는 평양 붕괴까지는 헌법에 손대지 말아야 돼요. 평양 붕괴된 다음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정치적으로 각성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헌법에 손댈 수 있는 열정과 지혜가 모아질 수 있다고요. 마치 미국 건국기의 미국인들처럼. 그런 열정과 지혜가 있을 때 헌법에 손을 대야지, 그나마 작동하고 있는 헌법을 지금 작사를 내갖고 국민 대신에 사람을 쳐놓고, 그래서 종교 무슨 헌장같이 만들어 놓고 무엇을 다짐하기는 지금 헌법에 뭐 다짐하는 게 왜 들어가냐고요. 국민 대신에 사람을 쳐놓고 중앙정부 대신에 그걸 다 해체해서 지방분권 연방제로 나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무조건 개헌에 손 못 대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이지 시도한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막 내세워갖고, 마치 지방분권이라는 것 자체가 연방제라는 게 무슨 무지하게 중요하고 무슨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양 내세워서 막 불질렀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이 서두름은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트럼프나 미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필사적으로 서두를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어저께 9월 12일 날 잠정적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어요. 하루 1,1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석유 생산 기술이 한편으로 발전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원유가 수출될 수 있도록 됐거든요. 원래 원유 수출 금지법이 있었다고요. 그 금지법이 한 3년 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만 맞으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맞춰낼 수 있으니까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지금 세계 최대가 됐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보다 많아졌어요. 재밌는 거 한번 보시죠. 텍사스 하나가 이라크나 이란보다 원유를 많이 생산해요. 텍사스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번에 석유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아니라 지역이 됐어요. 텍사스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에너지까지 완전히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또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주도의 세계 그 현대 문명이 이제 고속 질주한다는 거라고. 이게 미국이 주도해서 현대 문명을 질이 다른 차원으로 고속 질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오면 깝깝하겠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평양과 밀착하고 평양을 보호하고 평양을 옹호해 주려고 시도하겠죠.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평양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평양과 밀착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평양의 운명은 체제 변경으로 기울어요.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평양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믿고서 뭐 적당히 뭐 비핵화 했다고 쳐주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지금 김정은 체제 유지되고 넘어가면 한반도에 남북 두 개의 친중 친전체주의 반미 기지가 생긴다고요. 거대한 인구 8천만짜리.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요. 힘이 없으면 그 꼴이라도 봐야 돼.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왜 그 꼴 보고 있냐고. 골변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그 꼴 봐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미국이.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평양을 감싸고 옹호하고 어떻게든 쉴드 쳐주려고 그러고 밀착하면 할수록 평양의 운명은 체제 변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미 그게 다 이미 밝혀져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호구 아니거든요. 이 삼면 공격을 해왔다고요. 이때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핵과 미사일 쟤들의 북평양의 목표는 작게는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는 거고 크게는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거거든요. 연성적화. 대한민국이랑 껍데기는 대충 살려두고 그거 딱 접수해서 안에서 딱 장악하고 빨대 꽂고 쪽쪽쪽 빠는 거 그거잖아요. 크게는. 연성적화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쟤들의 목표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쟤들이 동원한 수단이 세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핵과 미사일과 WMD를 개발해가지고 한반도를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럼 미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갖고 주물럭거리더라도.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과 WMD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쉴드를 차단시켜 깨버리겠다는 거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번에 부임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슨이 현역 때 인도태평양군 사령관 할 때 미 상원에서 그 청문회 할 때 한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 근데 이건 해리 해리슨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다 그쪽 동네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일성 체제 유지해야 되니까 문명으로부터 이탈하고 고립해서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얘들.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체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공개 처형 원래 금지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 사형 집행하는 거 그거 금지되어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YS 때부터인가 DJ부터 때부터 하나도 안 했는데 만약에 사형수 밀려있는 거 30명 끌어내다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공개 교수형한다. 그러면 야, 이 야만적인 것들아 니들이 무슨 정권을 잡고 있다. 당장 끌어내려고 그러죠.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공개 총살을 한다고요. 가슴에서 피가 퍽 튀는 걸. 공개 총살하는 현장에 말뚝에 묶여있는 사형수로부터 불과 4m, 3m 앞에 맨 앞줄에는 어린애들 앉혀요. 10살 정도. 그럼 걔들은 10살 때부터 사람 가슴에 총알이 박히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피가 튀는 거를 바로 그 피냄새까지 맡고 심지어 재수가 좋은지 나쁜지 아무튼 어떤 날은 그 핏방울까지 머리에 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를 머리에 박아넣는 거라고요. 공포를. 시스템의 폭력을 두려워하게끔. 시스템을 두려워하게끔. 그러면서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근데 미국이요.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만 얘기했냐고요. 아니에요. 항상 개혁 개방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핵화 얘기할 때는 항상 개혁 개방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핵만 내려놓으면 개혁 개방해서 고립과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핵 내려놓으면 열자가 됐네요. 빈곤 고립에서 탈피해서 풍요하게 살 수 있다. 딱 요거예요. 메시지가. 그래 놓고 뒤에서는 다시 인권으로 또 친다고요. 한번 보시죠. 3분인가 4분인가 5분짜리 했었잖아요. 6.12 싱가포르 회담 때 그 틀어준 영상이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 영상 보면 막 김정은이 띄워주는 것 같고 그 영상의 주제가 뭐냐고요.
이 두 컷 사진에 의해서 딱 나타나거든. 이거는 원래 잘 알려진 사진이죠. 이 사진은. 그죠? 이 우주에서 본 한반도인데 남쪽에는 불야성 같이 불이 밝혀져 있고 북은 그냥 깜깜하죠. 이 사진은 잘 알려져 있었다고요. 영상에서 이 사진을 변조를 해서 너희들이 핵을 내려놓으면 개혁개방할 수 있고 개혁개방하면 이렇게 불이 잘 밝혀지는 사회가 돼. 이렇게 풍요한 사회가 돼. 이런 식이었다고요. 지금 영상 하나만 갖고 있는데 영상 전체가 이거예요. 너희가 핵을 내려놓으면 개혁개방을 해서 풍요한 발전된 사회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저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김정은 당연히 개혁개방 별로 안 좋아하죠. 김정은이 좋아하는 건 평양체제가 좋아하는 건 남한에 빨대 박는 걸 좋아하지 개혁개방을 좋아하지 않아요. 개혁개방하면 체제 무너지니까. 미국은 항상 빨대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고요. 항상 비핵화하면 개혁개방가. 그러면 풍요해져. 이 로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개혁개방 갈 때는 국가가 정상화돼 있어야 돼. 너희 같은 깡패 국가. 사교 국가 안 돼. 김일성 사교 체제 안 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개혁개방과 비핵화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 엊그저께 그 해리 해리스 그 주한 미 대사가 극동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극동 포럼에 연설을 나왔다고요.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비핵화를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고립과 가난, 포버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뭐가 전제되어 있냐고요? 비핵화를 하면 개혁개방하는 거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나 비핵화하면 대한민국에 빨대밖에 해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비핵화하면 개혁개방하게 해줄게. 개혁개방했는데 너희 체제가 버티냐 못 버티냐 그건 너희 내부 문제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너희 집 밟는 일은 없어. 개혁개방했는데 집 밟는 일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해왔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권 문제 똑같아요. 엊그저께 해리 해리스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한 30분에서 한 40분 연설했나? 그 중에 20분 정도가 인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 때 미국 국무성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의 그 종교 자유에 관한 그 기구를 발족하고 국무성이 기구인가 뭐 그 회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발족을 했어요. 그런 감시 체계를 하면서 그 회의를 했다고요. 그게 한 두어 달 될 거예요. 선거자유 어디가 제일 많이 걸려요? 북한 아니에요. 거기 헌법 전문에 북한은 김일성의 국가다라는 얘기가 김일성이란 단어가 한 14번, 15번, 17번인가 나오는데 거기 그냥 교주거든요. 사교체제거든요. 거기 종교자유 없잖아요. 전혀. 전 세계에서 제일 종교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지금 쿠바에 가서 쿠바 아마 카톨릭 지금 돌아가고 있을걸요? 당연히. 거기서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안 잡아갈걸요? 쿠바에 요새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거기서 어떤 허름한 전방 2층 빌려가지고 목탁 소리 내면서 옆에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목탁 소리, 다른 문화권은 목탁 소리 자체를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거 또로록 요 소리에 대한 불평 불만만 없다면 목탁 치면서 거기 불상 모셔놓고 절 하나 열어도 아마 안 잡혀갈걸요? 당연히 안 잡혀가죠. 하다못해 쿠바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권은 직접 거론하면 이거는 체제가 되니까 지금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는 인권 얘기는 안 해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는 개혁 개방하고 비핵화만 엮어서 같이 얘기한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 얘기할 때 항상 개혁 개방을 전제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비핵화하면은 빨대 꽂게 해줄게라고 여기 이렇게 자꾸 스스로 칼질해서 들이대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안 해도 좋아. 한다고 쇼만 해. 그래도 그러면 나 우리 쪽에 빨대 꼽아. 알았지 이러고 갖다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비핵화 해도 빨대 못 꼽아. 미국 그렇게 여러 번 표현했잖아요. 비핵화하면 개혁 개방할 수 있어. 외부 세계랑 통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 정식으로 개혁 개방해서 나라 한번 잘 꾸려봐. 오케이? 그 과정에서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든 말든 그건 너희 비즈니스고. 그게 쿨한 태도죠. 그게 맞는 태도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렇게 해온 거 가지고 미국과 트럼프를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면 이제 긴 이야기였는데 몇 가지를 줄여보죠. 우선 요번 올해 있었던 헌법소동, 개헌소동에, 개헌난동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용어를 듣도 보도 못한 용어예요. 헌법에서는. 왜냐하면 헌법은 원래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구성할 거냐를 결정하는 문서인데 거기에 여러 번 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요. 이건 종교라고요. 사이비 종교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정교분리 원칙에서도 어긋나요. 깊게 따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 난동을 부리면서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허울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붕괴 코앞까지 닥쳤으니까 평양붕괴 때까지는 헌법에 손대면 안 된다. 평양붕괴 코앞인데 헌법 장난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 되고 특히 야당에 무슨 지방분권인지 뭔지 사람인지 잔뜩 껴넣어줄 테니까 우리 내각제 개헌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영구지배 체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 정치 몰입애들을 몽땅 규탄하고 야당들로부터 북한 평양 붕괴 때까지는 헌법에 손대지 않겠다는 공정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장난은 앞으로 더 필사적으로 더 몸부림치면서 할 거예요. 아니 낯짝이 있지. 별것도 아니고 말 빌려준 거 가지고 징역 5년 뭐 이렇게 때려놓고서 지금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대기업 오나 부회장을 데리고 그것도 북한에 어떻게 끌고 가냐고. 그러면 집행유예도 풀고 무죄로 판정하고 데리고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다 둘러리 세워가지고 그냥 제가 김정은이 껴안고서 브루스 땡기는 거 옆에서 전부 증인 세우려고 하고 옆에 병풍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평양의 운명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체제 변경, 급변 사태로 기울어 갑니다. 남과 북의 친중, 친전체주의, 반미, 남북한 연방 내지 국가연합이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 용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국 힘이 이미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그거 참 안 되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자기의 목줄을 조이는 곧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끈을 뽑는 건 성공이죠. 요거만 보면 성공이에요. 끈을 뽑으면 뽑을수록 목은 더 저을러온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의 운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내일 또 뵙죠. 감사합니다.